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맞는 것보다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지금 우리는 이제 의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글 맞춤법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는 교체 탈락 추격 첨가해 등의 의문 변동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고요. 비음화도 있어요. 유음화도 있어요. 구개음화도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는 알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런 문법적인 개념, 의문의 변동에 대한 개념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쏟아내야 되는 거야. 막 이쪽에 다 쏟아붓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발문부터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공통으로 일어나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 그럼 공통으로 의문 변동인지 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신라, 칼날, 전라도 발음이 다 그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가 소리 방법들이 다르네. 신라로 날 거고 여기도 다르네. 칼날로 날 거고 전라도로 날 거예요. 자, 무슨 변동이니? 응? 유음하지? 유음하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체 현상에 들어가요. 자,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이 유음화는 그럼 유음화에 대한 밑에 설명 맞는 거 고르세요. 바로 나오지? 답은 1번이야.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이 무슨 변동인지도 써봅시다. 2번. 일부 소리가 첫머리에 발음되는 걸 꺼려야 하는데 무슨 법칙? 도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의 유형 몇 가지만 적어볼까? 세 가지 있지?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 이응으로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에요. 이거는 글자가 바뀐다라는 말로 그냥 쓴 거지. 자, 두음 법칙이에요. 3번.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뀐다. 비음아. 자, 혹시 비음화의 예시 쓸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이제 비음화 실제 일어나는 예시. 비음화 예시 쓸 수 있다. 뭐가 있을까? 비음화 예시. 어떤 게 비음화일까? 비음화 예시. 뭐 없나? 곡물? 이제 뿌리는 국물로 나니까. 자, 비음화가 무엇인지 기억이 났다면 그에 대한 예시까지도 우리는 써주는 연습까지 해주시면은 여기 이게 문법 끝이야. 사실 공부하는. 자, 예사 소리가 히읗을 만나서 거센 소리를 만난대요. 거센 소리 대기죠? 축약 현상에 들어갈 거고. 자, 예시 써볼까? 여러분들 방학 축하해요. 축하. 소리는 축하로 날 거예요. 축하 아니에요. 밑에 기억이 없어야 돼요. 왜? 합쳐졌으니까. 재료로 쓰인 거예요. 자, 5번은 무슨 현상이니? 5번. 얘기해보자. 5번. 끝소리가 모음이나 이의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이걸로 바뀐대요. 무슨 현상일까? 오케이. 구개음화. 구개음화의 예시, 굳이라는 단어, 같이라는 단어, 해돋이라는 단어 등등 미다지, 여다지 다 포함돼요. 그럼 여기 형식 형태소들은 어디예요? 여기가 형식 형태소, 여기가 형식 형태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우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2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서 나타난 의문 변동 중 다음에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5가지를 다 판별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줘야 돼요. 해봅시다. 자, 왕부터 한번 해볼까? 자, 왕릉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부터 보니까 소리가 조금 다르네.
유음이 있고 비음이 있대. 그러면은 이응을 밑으로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왔는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를 니은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무슨 현상? 비음아. 자, 1학년은 이렇게 숫자로 써 있지만 1학년이라고 바꿔주시면 자, 1하고 히읗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1하고 히읗 사이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합쳐지지도 않을 거고.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겠네. 기역과 니은에서 1학년이라는 소리가 예사소리 기역과 그리고 비음 니은이니까 소리가 좀 다르네요.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 학년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비음아. 국문학 여러분들 나중에 국문학과 가실 분 계신가? 없니? 나도 국문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 해갖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니? 국문학 니은과 히읗 사이에는 없을 것 같고 기역과 미음 사이에서 일어나겠지. 국문학, 국문학. 그럼 여기도 비음아. 생겼는 데는 어떻게 바뀔까? 생겼는데 자, 요 쌍시옷이 일단 여기서 한번 바뀌어야 되겠다. 뭘로 바뀌어야 돼? 디귿으로. 오케이. 그런 현상 무슨 현상? 음절의 끝소리 현상, 끝소리 규칙. 자, 근데 디귿과 니은 소리가 서로 맞물려서 나니까 이때는 생겼는데 여기서만 바뀌어요. 뒤에 선어말어미와 요 어말어미 사이에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비음아. 관련된 이렇게 안 나오지? 관련이라고 하는 얘가 유음화가 돼서 여기가 유음화가 되겠네요. 자, 어떤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건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그러면서 또 단어들도 외워지면 그리고 빨리 찾는 느낌이 올 거예요. 찾다 보면. 자, 밑에 3번 문제 갑시다. 자,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밑줄침 발음 중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발음하세요. 예사소리, 뒤에 소리 바뀌는 예사소리, 된소리 되기를 여기서 얘기했네요. 첫 번째 현상이죠. 첫 번째 현상 예사소리 앞에 자음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 되기를 우리는 볼까? 그럼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이런 현상은 무조건 일어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어간 미음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그리고 리을 요거는 제가 4번으로 둘게요. 한자어 리을 뒤에서 3번이 용언의 어미 이 네 가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간하고 한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학교가 학교로 소리가 나는 거는 몇 번째 내용일까? 학교가 학교. 우리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죠. 기역과 기역.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가 되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자, 식당도 마찬가지지.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는 식당에서라고 소리가 날 거고요. 동그라는 동그란이라고 소리가 날까? 얘들아? 아니지. 동그라는 동그라는 소리가 안 나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동그란을 동그란으로. 국수도 기역 플러스 시옷. 요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그러니까 국수 이렇게 나는 게 맞고요. 맛있었다. 되게 복잡하다. 이거 바꿔보자. 밑에가 일단 가느다란 물방울이 하나도 없지? 그럼 다 바뀌겠네. 다 뭘로 무슨 소리로 나? 디귿, 디귿, 디귿으로 나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가 형식 형태소인 경우는요, 그냥 연음이 돼요. 그 얘기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분명히 요 마지막 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오는 친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뒤에 오는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고요. 모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자음 소리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이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소리가 없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이면 그러면은 연음을 시켜버려요. 연음이라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 소는요.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는 지금 꽃 앞에 서 있어 라고 할 때 꽃 앞에 라는 단어와 꽃에 물을 주다 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치읓이라는 이 글자는 소리가 바뀌어야 돼요. 가느다란 물방울로. 그런데 자, 꽃 앞에 서다라고 할 때 이 치읓이 꽃 앞에 서다, 꽃 앞에 서다 뭔가 다른 소리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리는 꽃에 물을 주다, 꽃에 물을 주다, 치읓 소리가 그대로 나는 것 같죠? 그럼 이때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꽃에라고 하는 이 에는 형식 형태소 중에서 조사에 들어가죠. 품사의 조사, 어미 중에 용언의 어미도 형식 형태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 형태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그냥 연음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리가 어떻게 나? 꽃채로 소리가 나요. 자, 근데 꽃 앞에는 실질 형태소야. 앞이란 게 실질 형태소잖아. 의미가 있는 거잖아. 프론트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음절의 끝소리를 먼저 적용을 해요. 자,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디귿으로 바뀌고 여기도 음절의 끝소리 적용해야 되겠지. 미안해요. 여기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되면 안 된다. 여기는. 자, 이 단어를 이제 정리를 하면 꽃 앞에라고 할 때 이때는 뒤에가 실질 형태소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이 됐지만 뒤에 에는요 또 실질 형태소, 아니 형식 형태소잖아. 그럼 여기에 피읍도 그대로 연음. 그렇게 해서 소리를 적어주면 꼬, 다, 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꽃 앞에 섰다, 꽃 앞에 섰다. 꽃 앞에 섰다가 아니라 꽃 앞에 섰다. 그렇게 소리 나는 거 같지? 요거를 하나 꼭 알고 있어야 돼. 뒤에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자, 그럼 맛있었다도 분석을 한번 해볼까? 자, 맛 있다, 맛 있었다, 맛있었다, 맛있었다라고 할 때 이 맛은 요 시옷이 뒤로 연음이 될 건데 맛있다라고 하는 말이 요 있다를 우리는 소리가 여기 때는 두 가지 다 인정이 돼요. 맛있었다도 되고요, 맛있었다도 돼요. 요새는 이제 두 개로 인정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연음을 시켜준다고 했네. 시 여기를 또 연음시켜서
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밑으로 넘어갑시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걸 그럼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만 찾아봅시다. 1번에 뭐가 보여요? 에너지 보이고 2번은 다치지 다치다죠. 다치다. 3번은요. 이다지문. 4번은요. 가을거지. 5번은 없네. 이거는 어떻게 소리 나니? 겉은이지 겉은. 이것도 연음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연음시켜서. 자, 5번. 올바르지 않는 것은 선능력이 설능력으로 나는 거 괜찮니? 유음화 시켜갖고 옆에 유음화 적어주고. 마키지가 마키지로 소리 나면은 무슨 화? 아니, 기억과 히읗이 히읗으로 갔잖아. 거센 소리 되겠지? 햇지를 여기 쌍시읒을 디귿으로 바꿔줬네요. 그리고 지읒이 쌍지읒으로 된 소리가 됐네요. 그럼 두 가지가 일어났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된 소리 대기. 볕이 좋아요. 티읕이 치읒으로 가는 현상, 그리고 이를 만나서 가는 현상, 국외음악. 신문만 마저 읽고요. 신문, 그냥 신문으로 읽히겠죠. 여기서는 비음화는 안 일어나요. 비음화가 왜 안 일어날까? 둘 다 비음이잖아. 그치?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6번은요. 답만 찾지 마시고요. 틀린 거 4개를 다 맞는 걸로 바꿔주세요. 틀린 거 4개를 다 맞는 답을 써보세요. 그리고 소리도 한번 써보고. 밑줄 친 부분에 소리도 5개 써보고. 자, 문제를 답만 찾는 연습이 아니라 평소에 연습할 때는 계속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번에서는 입학하니 어떻게 나니? 이파카니. 어우, 소리 되게 이상하다. 어색하지 않아? 이렇게 쓰니까? 진짜 이렇게 나나? 우리는 이거 극복해야 돼. 의문의 변동은 소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표기를 공부하는 맞춤법이랑 달라요. 그래서 좀 어색해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자, 이때는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거센 소리 대기였죠. 자, 덕지덕지 붙인 메모지를 떼어냈다. 무슨 소리? 국외음악. 맞네. 그럼 답은 2번. 자, 밥상. 네, 밥상으로 된 소리 대기. 노인. 뭘까, 이거는? 늙을 노자가 앞자리에 노자로 바뀐 거죠. 두음 법칙. 권력 소리 어떻게 나니? 유만. 자, 여기 하나
비교 한번 해보자. 얘들아, 공권력도 한번 써볼래? 공권력. 발음은 어떻게 날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 자, 발음은 어떻게 나니? 권력이야. 권력이야. 권력이에요. 자, 이러면은 아니 권력이랑 왜 권력이랑 소리가 다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요 부분에서는 자, 권력은 우리가 한 단어 안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공권력은 얘들아 뭐 더하기 뭐처럼 느껴져? 공 더하기 권력일까? 공권 더하기 력일까? 공권 더하기 력이에요. 이때는. 공식적인 권한 더하기 힘. 공권력. 공권이 공식적인 권한이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은 지금 요 차이가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자리에 요 글자 니은과 리을이 이렇게 비음하냐 유음화가 결정이 돼야 될 거야. 그치? 근데 글자가 만나는 요 사이 지점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가 걸려 있으면은 이때는 비음화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임진왜란을 줄여서 임진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임진란.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임진 플러스 란이라고 하는 글자 사이에 니은과 리을이 걸려 있죠. 이러면 뭐가 우선이라고? 비음화. 그럼 소리가 둘 중에 하나 아니니? 임, 질, 란 아니면 임, 진, 난 이렇게 나겠지. 어떤 게 소리가 또 편해? 요 소리가 편해. 의견난도 한번 해볼까? 의견난? 의견을 해주세요. 의견란에 의견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글자도 의견 플러스 란이잖아. 그치? 거기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가 걸려 있으면은 의견난으로 소리가 날 거라고 해. 공권력도 그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웃긴지 안 웃긴지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주고. 이거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낸다. 신라면도. 우리 저기 슈퍼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신라면은 농심에서 나오는 신라면은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의 결합일까? 매울 신자의 라면의 결합이지. 그래서 여기 신라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소리는 어떻게 날까? 농심, 신라면 이렇게 나는 게 농심에서 파는 신라면의 소리고. 자, 그래. 난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이게 그 농심 신라면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어떤 수타 가공법을 이용한 그때 당시의 면 제조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더해졌어? 신라 플러스 면이지. 근데 여기에 요 소리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가 단어가 결합하는 위치에 없으니까 이때는 유음화가 난다고. 그래서 신라 시대의 면이에요라고 한다면 신라면이 된다. 똑같은 글자인데. 신기하지 않니? 안 신기해? 응, 알았어. 그래서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단어가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 자, 7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의문이 서로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 교체 현상. 교체 현상 우리 쭉 적어볼까?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교체. 알고 있는 교체 현상 5가지. 1번 음절의 끝소리 교체. 2번 비음화. 3번 유음화. 4번 국외음화.
5번 된소리 내기. 교체 현상 5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어느 하나가 없어진다. 탈락 현상. 우리 알고 있는 탈락 현상 쭉 적어볼까? 아나 어가 탈락하는 모음, 모음 탈락하는 현상, 리을 탈락 현상, 히읗 탈락 현상, 그리고 자음군단 순화라는 거는 제가 그냥 이거 이름만 써놓으라고 했어요. 자음군단 순화는 겹받침이 소리가 단순해지는 거지. 생기는 현상, 첨가.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 기억해 주시고,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음으로 줄어드는 현상, 여기는 축약 현상이죠. 축약 현상 대표적인 거 거센 소리 내기. 자, 그러니까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나눠보고 거기 밑에 하위 개념들을 또 적을 수 있어요. 이게 개념의 체계예요. 우리 자음 체계표 외우듯이 음운 변동도 이 체계표가 그려져야 돼요. 문법은 이 체계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법을. 근데 그것만 딱 외워놓잖아. 그것만 체계가 잡혀놓잖아. 그러면은 계속 그것을 응용해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수학이랑 비슷. 수학도 여러분들 공식 하나 외워놓고 원리 하나 이해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적용되잖아. 그치?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문법도 잘하실 거예요. 공부하는 패턴이 비슷해서 그래요. 7번. 그러면은 자 여기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몇 번으로 했니? 몇 번? 4번이지? 자, 4번은 굳이는 교체 현상이잖아. 무슨 현상으로? 부계음화로. 근데 여기서는 생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자, 여기까지 17번이에요.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의문의 변동까지는 좀 하고. 자,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음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바음이 되고 이 중 하나로 바뀝니다. 자, 자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네. 그리고 받침, 기역, 디귿, 비음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겠네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글자들을 다 볼까? 섭리는 비읍이라는 받침, 리을이라는 유음, 그래서 예사소리와 유음이 겹쳐서 섭리로 바뀌는 유음화 한 번, 비음화 한 번 일어났을 거고. 자, 맨입은 소리 어떻게 나니? 맨입. 어떤 글자가 들어갔어? 니은. 이게 니은 첨가네.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날 때 니은 첨가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부엉문은 소리 어떻게 나? 부, 문으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교치. 그런데 기역과 미음 소리가 서로 다르네. 그래서 비음화까지 부, 문. 그러면 얘가 답인가? 답이 3번이었죠. 자, 혼니불이라는 우리 요 글자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혼니불이 뭐야? 톳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톳게다, 톳겹이다. 하나의 얇은. 혼니불은 여러분들 여름 이불을 혼니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얇은 이불. 자, 그러면 여기는 톳 플러스 이불이죠. 발음 어떻게 나니? 혼니불. 이게 발음이거든. 혼니불. 그럼 제가 발음을 쓸 테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니불로 소리가 나요. 그럼 자, 어떤 과정까지 여기 올 수 있는 걸까? 혼니불. 어떤 과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혼니불이라는 결과값까지 나온 걸까?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 80%는 됐을 거야. 제일 먼저 뭐가 보여? 자, 티읕은 그대로 쓸 수 없지. 그래서 뒤로 연음시키거나 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이불은 무슨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톳, 이불. 자, 근데 여기 니은이 들어갔네요. 없었는데 니은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무슨 첨가? 니은 첨가. 혼,
니, 불. 자, 그리고 디귿이 누구 소리에 영향을 받아? 니은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기음화까지. 되게 많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니은 첨가 비음화. 총 몇 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요. 자, 이게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어려운 단어 축에 속하는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요. 급행열차도 한번 써볼까? 급행, 너무 급해. 그치? 급행. 자, 열차일까? 니열차일까? 급행열차. 여기도 니은 첨가가 일어나요. 급행열차. 이렇게 생각하면 글자 이상하다. 안 그래? 급행열차. 근데 우리는 소리를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되게 어색해 보이지만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리로 이렇게 표기해 본 적은 거의 없잖아. 자, 벤소리 대기가 일어난 단어의 개수 9개예요. 9개 빨리 찾아볼까? 오늘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입고. 백화점에 갔다, 따. 기분 좋게, 캐니까 아니고. 백화점 구경을 하는데 보였다, 따. 아른거릴수록. 신발이 눈에 아른거릴수록, 신고 온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꾹 참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새 신발을 사고 말았다. 9개를 찾아주면 돼. 보통 용언에서 일어나는 거지. 유형을 좀 볼까? 자, 입고 왔대.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갔다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지? 디귿으로. 그래서 디귿 플러스 디귿이니까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자, 이런 패턴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패턴은 제가 밑줄 칠게요. 요거, 이거. 그치?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는 지금 요렇게. 어릴수록 할 때 요 리을이 어미리을. 신고 오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간의 니은. 참고 왔다 참다의 어간의 미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벤소리 대기 현상의 4가지 패턴이었다라는 거. 요거를 찾을 수 있으면은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남은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못 푸신 분들은 이어서 풀어보세요. 자, 10번. 자, 이제 맞춤법 규정이에요. 맞춤법 규정은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게 소리대로 적기가 뭐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을 건데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다는 게 어법에 맞게 적는다지. 자, 하늘, 구름 이거 소리대로 적은 거 맞니? 그러네. 이럴 때 소리대로 적은 거지. 어깨, 오빠 이런 단어는 이것도 소리대로 적는 단어 맞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오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맞춤법 규정에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의문의 변동 원리예요. 의문 변동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대로 적지 않아요. 근데 어깨라던가 오빠라는 단어가 여기 왜 된소리가 나는지 여기 왜 된소리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니? 어개가 아니라 어깨, 오바가 아니라 오빠. 설명할 수 있니? 된소리 대기에 들어가니? 우리가 배우는 된소리 대기에 안 들어가지.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적용돼요. 항상. 2번도 좋으니 좋아서 좋고라는 좋다는 어간을 밝혀 적어야 되겠지? 당연히 어간 밝혀 적어야 돼요. 왜? 여기
용언의 어간어미, 요건의 어간어미, 어간어미는 서로 분리해서 적는다라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소리는 다르지만 꽃은 어법에 맞게 형태를 고정하여 적은 거죠. 형태소를 밝혀서. 4번은요. 노름과 놀이는 서로 다른 어간에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라는 단어에서 여기가 서로 다른 어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어일 거야. 노름 혹시 들어봤어? 들어봤어? 요새 뭐라고 쓰니? 노름은. 어떤 의미가 있어? 도박. 그래, 도박. 그래서 도박을 많이 한 사람은 노름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거 안 해? 고수도 뭐 이런 거? 포커. 자, 이런 도박인데 이 도박이라고 하는 노름이란 단어는 놀 플러스 음에서 온 단어다. 근데 이 노름이 지금 현재도 무슨 노름이라고 쓸 때랑 노름이라고 소리난 데 쓸 때랑은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하회 탈 노름, 산대 노름이라고 하는 진짜 노른 행동은 어떤 행동을 얘기할 때는 놀음이라고 그대로 쓰죠. 의미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의미는 변화가 없었지. 뭐와 놀다와. 놀다와 의미 변화 없을 때는 그대로 형태 밝혀서 적지만 얘들아 노름이라고 돼버리니까 도박이 돼버렸지. 그럼 도박이라는 단어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럴 때는 소리대로 적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본뜻에서 멀어지면 이라는 뜻으로 얘기해요. 본뜻에서 멀어졌어, 의미에서 멀어졌어, 그러면 소리대로 적어요. 답은 4번이고요. 마구 가려. 일찍 끝났네. 자, 여기 5번 글을 알았어.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할게요. 11번, 12번만 건들자. 자, 5항. 얘들아, 5항 봐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는 말을 우리가 밑줄 치고 위에다 다른 말로 적어볼게. 까닭 없이 난다는 거는 이유를 안다는 얘기야?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야? 이유를 몰라. 자, 요 얘기를 이제 해보자. 이유를 모르면 앞에서 의문의 변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 그러면 소리대로. 이유 몰라, 소리대로. 그래, 된소리로 적는 거야. 다만 이 경우는 예외.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기역, 디귿 받침 뒤에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빼면. 자, 왜? 기역, 디귿 받침은 얘들아 무슨 소리? 예사소리. 예사소리의 뒤에 나는 된소리, 우리 된소리 대기 원리로 설명할 수 있지? 그때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아.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아 이거 된소리 대기구나 라는 이유를 알면은 소리들을 적지 않아요. 근데 또 조건이 하나 걸렸어. 어떤 조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이때는 적는다는 얘기예요. 된소리로 적는다. 이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돼.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거 문장을 정리하는 연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본다는 얘기는. 자, 6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디귿이나 티읕 소리가 올 때, 디귿, 티읕이 종속적 관계를 가지니 문법 형식 형태소.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현상, 우리 무슨 현상이라고 했니?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 소리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무슨 음악? 오케이. 자, 그럼 국의 음악 원리를 우리는 알아 몰라? 오케이. 그럼 국의 음화라는 거를 알고 있죠? 자, 원리를 알면 소리대로 적어요? 어법대로 적어요? 어법대로 적어요. 그러면 소리대로 적어요? 아니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대로 적는다고. 그 얘기가 지금 6항에 써 있는 거지, 얘들아. 자, 이렇게 무슨 항, 무슨 항은 풀어서 설명한 거지만 그것의 원리는 다 의문의 변동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문제, 8번, 8항까지도 한번 보자. 8항, 9항.
뒤에 문제는 제가 화요일 날 이어서 다 풀어줄게요. 자, 예 소리나 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걸로 적는데요. 이거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이때는 보는 대로 적는다. 개송, 게시판, 휴게실. 휴게실 아니야. 게시판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는 애로만 적으세요라고 예외 규정을 만든 거고요. 구항. 의 소리는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적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위에다 적어놓고 이 소리는 과연 어떻게 날까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고 와. 민주, 주, 의. 이거 소리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 고민 한 번만 해봐요. 알겠죠? 요게 과제야. 또. 요 의라는 단어 뭔지 아니? 얘들아, 의가 있다. 무슨 말이야? 어? 뜻, 의미, 그치? 어떤 의미 있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가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생각해 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소리가 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화요일 날까지 내용 조금만 더 문제 풀고 정리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돌다리, 상기, 과학 규제 이런 내용들 시험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